이번에 수급 알아볼 텐데요.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0.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2포인트가량만 더 만회를 해주면 이런 장세 속에서도 상승 전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미국의 야간 선물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3대 지수 나란히 야간 선물상으로는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급 알아볼게요. 함께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수급부터 봐주실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 오늘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오늘 뭐 금융 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지난 주말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긴장이 지속되면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 침공을 결심한 게 확실하다라면서 이제 미증시가 또 빠졌었는데 다만 미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그 수급 영향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이 1%, 한 1.2%까지 빠지다가 지금 상승 전환됐고 다우랑 S&P 500도 상승 전환됐고 우리 시장도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는 장 초반에 약간 시장에 오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 2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 데이터가 13.1% 증가하는데 이게 그 일부 언론에서 오버가 잠깐 났었습니다. 오히려 감소로 나면서 시장이 밀렸다가 정정되면서 반등 나왔고요. 그 프랑스 그 마크롱 그 대통령이 그 바이든과 푸틴 정상회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기관도 더 이상 매도를 늘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빨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지지율을 회복을 위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끝은 그 바이든과 푸틴 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 마무리는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 바이든 푸틴 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조정은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개다라는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 어떤 쪽 키맨으로 꼽으세요? 네, 외국인 매수 쪽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입니다. 팔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다,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사는 쪽 보시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147억 원 외국인의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주가도 플러스권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 선전합니다. 두 번째가 삼성전자고요. 세 번째 현대차, KB금융, SK스퀘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이어지면서 톱10 가운데서 금융지주사가 3분의 1 정도 세 종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 외국인 러브콜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 특징 잡아주시죠. 네, 카카오 쪽에서는 지금 저점을 좀 최근에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8만 한 2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단기 반등 현상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1차적으로는 9만 7천 원에서 9만 9천 원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이 되고요. 수출 데이터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이제 그 2월달 수출 데이터가 20일까지 반도체가 18% 정도, 자동차가 10% 정도 증가세가 나타나서 반도체 쪽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았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글로벌 판매량이 급증이 조금씩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좀 급증 예상이 돼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관점이라고 보면은 18만 원 정도의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봤을 때는 18만 원 정도에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나서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차는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쪽 의견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신한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사들 여전히 KB금융까지 여전히 수급은 좋은 모습인데 특히 외국인 쪽에서 금융주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 수급들이 꾸준히 잡힌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배터리 쪽과 일부 이제 기판이라든가 반도체 ISK 하이닉스 쪽에서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원재료 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리튬 같은 경우 지금 요즘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업체들도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이슈에도 물론 있지만은 그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다는 것들은 주가에 대한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 배터리와 2차 소재 업체들은 반드시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상당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실적 추정치를 잘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화학 이런 업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있으니까 이 업체별로 실적 추정치 여부 잘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치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군요.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요? 네, 이쪽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똑같이 외국인 매수 쪽입니다. 현재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엔터주, 그 가운데서도 SM이 현재 외국인 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유입되면서 현재 SM은 4%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7만 원 선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이 두 번째고요. 엔터가 좀 많네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NF 파라다이스, 아프리카 TV,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종목군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쪽도 봐주세요. 네, 그 엔터주들은 아무래도 지금 그 콘서트 기대감이 있죠. 지금 BTS가 이제 3월 달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동시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트레저가 4월 달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콘서트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 종목들도 이제 리오프닝 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주에는 화장품 섹터가 가장 강했지만은 오늘은 카지노랑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세의 흐름에 있거든요.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쌍끌을 세게 붙는데 요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항공이라든가 이런 또 여행 쪽은 아무래도 아직은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다. 다만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그런 카지노 업체들은 VIP국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될 때는 좀 더 실적 회복이 가장 빠른 섹터 카지노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카지노 쪽에서도 지금 카지노 모니터라 이런 것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코텍이랑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토비스의 실적 추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굉장히 빠르게 줄여냈거든요. 연간으로 9억 적자가 났는데 당기 수익률 흑자로 돌렸고, 근데 올해 215억, 내년에 467억으로 이 토비스 쪽에 카지노용 모니터 수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이 카지노 쪽으로 기관들이 보는 이유가 이 토비스 수출 데이터가 지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쪽에 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 이런 카지노 쪽에 지금 베팅 자금이 기관 중심으로 세게 들어오고 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기관 양쪽으로 쌍끌이 들어와서 파라다이스가 지금 카지노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라서 봤을 때는 카지노 쪽 전체적으로 괜찮다. 오늘 리포트도 관련 NH투자증권에서 카지노 산업 뭐 끝이 보인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요가 참고하시면서 현재는 리오프닝주를 지금 카지노와 엔터가 오늘 장에선 이끌고 있다라는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이제 원재료가 부담 이슈로 실적 추정치 하향 이슈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소재 쪽,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대주전자재로 2차전지 소재 쪽 매도 나오고 있고 게임주라든가 약간 정치 테마 종목들 매도 나오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또 교육 쪽에서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드리겠고요.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두 개 회사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상장된 게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인데 동사가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거든요. 보통 이제 4분기에는 비수기라서 실적이 좀 안 좋은 측면에 불구하고 보통 영업이익률이 1%대 정도 나왔던 회사가 4분기에 4%대 영업이익 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한 33%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79%로 340% 성장이 나타났고요. 올해 이제 동사가 이제 유아교육 쪽으로도 영유아 쪽도 이제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작년부터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주력 사업 고등 외에도 초등 그리고 영유아 성인 부분까지 이런 포트폴리오 상당히 다각화하면서 동사가 이제 구조적 성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교육 시장에서의 사업 영역의 연령별 수직 계열을 완성을 하면서 올해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유아 교육 서비스를 진출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영유아 플랫폼이 론칭할 예정이고 저도 이제 아기가 이제 5살 있다 보니까 이런 학습지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관심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쪽에서 올해 이제 영유아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된다는 것도 있고 동사가 이제 초등 교육 중에
중에서도 초등 교육 사업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동사가 갖고 있는 엘리하이가 성장률이 가장 높거든요. 작년에 이제 4분기까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 3분기까지 해만 해도 거의 지금 160% 성장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확실히 뭐 1대1 단위 서비스라든가 이런 이 밀착 관리 서비스가 상당히 주요 경쟁 요인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입시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등 입시 사업자 쪽에서도 상당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들, 좀 이과가 좀 유리한다던가 정시 비중 확대되는 것들이 동사에 유리한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장, 교육 시장에서도 이제 시험 내용이 바뀌고요. 그 공무원 7급과 9급 시험이 시험감이 개편되면서 동사가 여기 부분의 외형 확정을 좀 노리고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에서의 성장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 1,496억 한 50% 성장 기대되고 내년도 1,900억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실질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타겟 PR 10배 줘서 95,000원, 2차 12만원, 손절가 75,000원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제가 원하던 것 좀 없긴 한데 일단 84,000원 이하로 선을 긋고선 그 사이에서 편입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게 잡아주지는 않으셨는데 1차, 2차가 있네요. 손절 라인까지 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현재는 84,400원 정도인데요. 84,000원 정도 그 이하에서 주문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감에서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 95,000원, 밴드 상단을 약간 좀 뚫어내는 가격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7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바라봤습니다.